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 전시돼 있던 난중일기 원본의 전시가 철회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종가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현충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난중일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중일기를 이제 전시되는 걸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올해 충무공 그 명랑대첩의 4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네. 매우 뜻깊은 해인데 그 이순신 장군의 종가에서 난중일기를 전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지금 현충사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충이면 이런 한글로 적힌 글들이 좀 있는데 네. 현충사라는 글, 현판문 자체가 그 예전에 쓰여졌던 것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기 현충사라고 쓰여져 있는 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로 쓴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종부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충사의 현판을 교체하라는 게 지금 종가 쪽의 주장인데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충사의 현판은 지금 이 한글로 된 이 현판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걸려있던 현판은 숙종이 쓴 현충사라는 한자로 된 현판인데 지금 현재 이게 걸려있으면 이 원래 있었던 숙종이 쓴 현판은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저게 이제 1707년에 이제 숙종이 현충사라는 저 편액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 현충사를 이제 충무공 이순신을 포함한 이른바 역사적인 인물들 선양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특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성역화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현충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저 현충사라는 그 자체를 조금 이제 옮기는 겁니다. 옆에. 네. 그러니까 현판 자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건물에 붙어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 이 권역 자체를 재정비를 하면서 옆으로 좀 옮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전에 저 한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글씨 현판이 본전에 걸려 있는데 네. 그 본전의 글씨를 과거에 숙종대왕이 내린 글씨로 바꿔달라 지금 네.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현판을 원래 현판으로 본전에 붙여라라는 주장을 지금 종가 측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난중일기를 전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거죠. 직접 입장을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고 준공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숙종이 내렸던 원래 현충의 현판을 밀어내고 지금 자리에 걸려있게 됐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현충사 성역화 작업에서 파생되었던 잘못되었던 오류 부분이 계속해서 교정되고 있는데 그 교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현판 문제까지 이제 거론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판이 걸린 시기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시작하고 딱 2년 뒤 1969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424회 탄진 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애국적 생애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자손 대대로 이어 국민의 스승으로 받들고 민족의 자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유서 깊은 현충사를 우람하게 중건하여 탄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하고 많은 위인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 특히 그래서 현충사를 골라서 성역화 작업을 했다. 왜 한 겁니까? 왜 이순신 장군을 눈여겨본 거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5.16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나서 네. 뭔가 이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을 상징적인 그런 것, 인물이 필요하다.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김용태 전 공화당 총무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순신 장군을 상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네. 애국 애족 정신을 국민 정신의 귀감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선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현충사를 대대적으로 이제 성역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 당시 돈으로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네. 4년 정도에 걸쳐서 작업을 했으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수백억을 들였다라고 아하. 봐야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거고 네. 여기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1968년에 저 동상이 건립이 됐었거든요. 저 동상이 건립될 때 건립 준공식에 3부 요인이 다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하나의 이 정권 차원에서의 상징화된 인물로 굉장히 이제 선양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랬군요. 얼마나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성역화 여기에 집착을 하고 중요시하게 여겼는지 이 재임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순신 장군 특별 담화까지 발표했다고요? 그러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런 일도 있었어 할 만한 일인데 뭐 그때 당시에서는 어쨌든 이순신 장군 문제가 이제 중요했으니까요. 68년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년회인데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건데 난중일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나 훔친 사람은 청와대 특별민정방에 연락 자수할 것. 네. 자수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난중일기 훔친 거 사람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반환하는 게 맞는데 문화재니까요. 그냥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얘기한다는 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좀 그렇죠.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근데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당시의 어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는 68년이었으니까요. 네. 자,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성역화 사업.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잘된 부분도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제자리 찾기 대표죠. 해문 대표의 이야기. 어떤 부분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자체를 뭐 없애거나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현충사 성역화 작업으로 오늘날의 현충사가 만들어졌던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현충사 성역화 작업의 또 다른 일면 잘못된 복원, 잘못된 성역화 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작업이 현충사에 실제로 남아있다면서요? 이유준 기자 어떤 부분입니까? 네, 뭐 왕궁이나 이런 사당 큰 시설물 같은 곳에는 연못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연못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전통 스타일이 아니라 일본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 교토에 가면 일본 왕이 살던 그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니노마루 연못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습과 현충사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현충사에 있는 연못이고요. 여기가 일본 왕이 살았다는 일본 니노마루 연못. 그런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창덕궁의 부용정 연못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연못의 모습, 우리 궁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둥글게 바위들을 쌓아서 만든 일본의 연못과 역시 현충사의 연못, 둥글게 바위들을 둘러서 만든 연못, 일본 연못에 더 모양이 가깝다. 그러니까 일본의 양식을 따라서 만든 연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직사각형 모양, 이런 모양으로 연못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도 다듬은 돌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것도 있고 돌을 자연석을 사용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현충사에 가보면 이 연못 모양의 돌이 그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직사각형 같은 모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현충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수를 하는데 그 나무가 하필이면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였다고요? 금송이라는 나무인데 당시 이제 현충사를 건립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혹은 우리 민족과 밀접한 수종을 심으라 이런 메모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의도는 정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심으라는 거를 그 메모에 남겼는데 지시를 그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송이라는 게
일본의 특산종이고요. 아하. 일본 일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나무가 원래는 일본에만 있던 나무인데 이 조선총독부가 세워지면서 조선총독부 그 근처, 지금 이제 청와대 근처겠죠. 거기다가 이 나무를 막 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금송이라는 나무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 민족과 관련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금송이라는 일왕의 상징하는 나무가 거기 식수가 되게 된 거죠. 이 헌수한 나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네요.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용은 이런 게 그렇죠. 아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가 심어졌는지 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를 만들 때야 조경을 할 때 당연히 우리 전통 조경하라고 그러지 일본 가서 일왕이 살던 조경 그대로 가 이렇게 지시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45년에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얼마 아직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본 조경인지 한국 조경인지 네. 뭐 일본 나무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조경을 하거나 나무 심는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갖다가 조경을 하고 나무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심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충사 성역화 작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역화 작업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대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제 역사상에서 상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끌어내가지고 굉장히 이른바 선양하는 거. 높이 올려놨죠. 예, 그런 공로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국가 차원에서 막 그걸 떠받드는 영웅시 하다 보니까 네. 하나의 국가주의에 상징화 시켜버렸다.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어떤 개인의 존재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웅을 넘어서 이제 성웅 이순신 우리도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인간 이순신은 사라지고 하나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순신이 부각이 되면서 네. 그것이 이제 그 집권 세력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가리는데 활용된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측면에서 좀 비판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일부의 비판 내용인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